안녕하세요. 잘가 친하게 지내기 에브리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텃밭에 나왔네요. 텃밭 계속 가꿨고요. 그런데 이제 봄에 꽃 좀 가꾸느냐고 이제 꽃 영상 많이 올려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텃밭의 시즌이 와서 이제 텃밭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아침 일찍이어서 목이 가라앉아서 얘기가 안 되네. 오늘은 얼갈이, 제 뒤에 얼갈이거든요. 얼갈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벌써 3년 차거든요. 3년 차 텃밭, 뒷마당에서 텃밭 가꾸고 있어서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이것도 키워보고 저것도 키워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2년 전에 제가, 배추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포기했어요. 뭐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좀 성공적으로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 얼갈이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저같이 이렇게 뒷마당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에게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저희 집 텃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옆에는 옆집 건물이 있고, 또 저희 집 건물이 서쪽으로 딱 가로막고 있고, 남쪽은 완전 펜스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마당 안에 이 한여름에도 8시간 이상 해가 들어오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식물들을 키울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토론토는 그로잉 시즌이 짧거든요. 그래갖고는 토마토나 이렇게 열매, 단호박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렇게 열매가 완전히 익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런 품종, 이런 식물들은 이제 좀 따먹을 만한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조금만 더 익으면 따겠네? 이럴 때 벌써 서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으면 여러분 한철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별로 못 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올해는 조금 작전을 바꾼 게 뭐냐면, 아주 정말 해가 잘 드는 곳에만 그런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을 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풀 종류를 심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름에도 김치를 담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얼갈이, 갓, 또 청경채, 열무 이런 것들을 주로 심어서 잎을 따먹으면서 계속 먹을 수 있게 그런 작전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얼갈이는 심은 지 약 2달 됐습니다. 전체 집안에서부터 시작하면 2달 만에 이렇게 딸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김치도 담고 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 서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얼갈이에 대해서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좀 보여드릴게요. 서늘한 온도를 좋아하는 얼갈이는요, 배추와 비슷하지만 보통 이른 봄에 김치거리가 귀할 때 수확할 수 있는 배추로 속이 꽉 차지 않는 반결구종의 배추를 말합니다. 씨는 배추씨랑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씨앗은 이 두 종류인데요. 좀 사온 지가 오래됐어요. 한국에서. 색록 얼갈이가 이게 2015년 씨고요. 또 요 서울 배추 요게 2018년이거든요. 둘 다 너무 오래돼서 이제 일단 색록 얼갈이를 올해는 쓰기로 했고요. 발화율이 낮을 듯해서 넉넉하게 한 모종칸에 4개에서 5개씩 심었습니다. 땅에 직접 줄뿌림을 보통 하는데, 저는 줄뿌림 하는 거하고 모종 심기를 비교해 보려고 4월 17일에 이렇게 모종을 만들었습니다. 또 거의 같은 시기에 텃밭에도 줄뿌림으로 또 해놨죠. 모종으로 만들던 줄뿌림으로 하던 이 씨앗은요, 너무 두껍게 흙을 덮어주면 발화가 하는데 힘들어요. 이건 살짝만 덮어주셔도 되거든요. 씨앗을 약간만 덮어주면 되는데, 줄뿌림을 할 때는 한 2-3cm에 하나씩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으로 씨를 뿌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은 씨여서 발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왕창왕창 뿌렸습니다. 3-4일이면은 싹이 트는데요. 6년 묵은 씨 치고는 발화율이 꽤 좋아서 싹이 안 튼 칸이 없어요. 줄뿌림한 밭에도 너무 촘촘하게 나왔네요. 한 달 후인 5월 17일에 모종을 내다 심었는데요.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날씨도 좀 풀렸고 이제 벌레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요. 보통 배추나 열무잎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 잎벼룩 벌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잎이 많이 상하는데요. 그래도 잎벼룩은 구멍이 나긴 하지만 이 배추를 죽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따뜻해지면 흰나비가 애벌레를 낳으면 이제 걔네들이 먹기 시작하면은 완전히요 속부터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쪽 베드에는 망사천으로 하우스를 씌웠습니다. 이 프레임은 작년 가을 배추하고 근대 케일 이런 것들 이제 외지 월동을 시키려는 애들이 이제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보온을 해주려고 비닐로 만든 콜드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 콜드 프레임으로 쓰던 거기에 있는 비닐을 벗기고 제가 안 쓰는 망사 커튼을 이렇게 재단해서 씌웠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가 이제 작년에도 배추를 키웠던 땅인데다가 겨울 동안 이 안은 보온이 된 상태였잖아요. 땅에 이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그런 벌레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확신이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그 벌레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제 클레이 페블을 멀치로 썼거든요. 다른 우드칩이나 스트로 이런 걸 하면 그 안에 또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클레이 페블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완전히 배추를 위한 럭셔리 호텔을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덮어놓고 중간에 사진 찍을 때 딱 한 번 열고 그 이외에는 전혀 열지 않고 물도 그 위로 줬습니다. 이제 반면 그 옆에 있는 줄뿌리한 베드는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솎아서 이제 된장국도 끓여 먹고 겉절이도 해 먹고 했는데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솎아주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더위가 늦게 오고 중간에 한번 추위도 몇 번 오고 그래서 그런지 벌레 피해가 모기장 안에도 그렇고 밖에 있는 것도 그렇게 예년만큼 심하진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양배추이긴 하지만 이런 청벌레가 이제 생기면은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사진 찍은 게 찾을 수가 없어갖고 지금 이 양배추 벌레만 올렸는데 이 배추에도 이런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애벌레를 나누면 얘네들이 이 속부터 파먹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밖에 심고 2주 정도 있다가 사진 한 장 찍었는데요. 모기장 안에 있는 얼갈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파리가 약간 구멍 난 것도 있긴 하지만 저 정도는 거의 피해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딱 밖에 내가 심은 지 한 달이 딱 되어서 수확을 하게 됐는데요. 심지어는 속이 노랗게 차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구가 됐다고 하죠. 저는 얼갈이 키우면서 이렇게 해보긴 처음입니다. 조금 더 키워보고 싶기도 했지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잘하면은 2번을 더 키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달 키운 거거든요. 그러면 7월, 8월 키우고 9월, 10월 키우고 그러면 3번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확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마침 김치도 딱 떨어졌고 해서 수확을 했는데요. 지난 5월 30일경에 열무 뽑아먹고 이제 거기다 갓을 심었어요. 근데 갓도 이제 모종을 만들어서 심었지만 벌써 한 달 사이에 저렇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뽑아서 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안 풀린다고 하늘만 보고 고추, 오이 보면서 한숨 지을 게 아니라 추위에 강한 이런 아이들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의 이점은 우리 식구들은 이제 장아찌보다는 김치를 더 잘 먹거든요. 이 고추나 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되면은 그거 가지고 장아찌도 만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오면 이걸 다 먹어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또 머리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한꺼번에 나오면 다 김치 담아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다 십자화과의 계열의 채소예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채소이기 때문에 해충도 비슷하고 퇴비 영양도 거의 비슷한 걸 이렇게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밭에서 계속 지으면 이제 벌레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영양분도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보통 습하면은 병균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건조하면 벌레 문제가 더 많이 극성을 부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은 이제 한국에 비하면 여름에 이렇게 장마도 없고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각종 나비나 나방의 유충, 그런 애벌레 문제, 또 벼룩 잎벌레나 달팽이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제가 컨트롤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책은 수확 후에 2, 3주 동안 땅에 쉬는 동안 이제 봄에 제가 준비해 놓은 이제 자담 오일하고 자담 유황 이런 해충제 방제 제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흙을 방제하고 또 달걀 껍질 모아서 이렇게 빻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또 봄에 만들어 놓은 퇴비, 토양 미생물액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한 2, 3주 쉬는 동안에 넣어줘서 그 땅의 힘을 다시 살리고 심어 먹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김치와 겉절이 등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이 십잡과 채소에 속하는 이런 부류들은요, 특별히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대요.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막 인정받은 발효식품이잖아요, 김치가. 또 그런 김치가 우리 식당에 빠질 수 없는 반찬이기도 하고. 정말 이 채소들을 2 내지 3보장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바라던 뭐 자급자족에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7월, 8월, 9월, 10월 동안에 제가 얼마나 더 많은 배추, 무, 갓, 청경채 등등을 키울 수 있는지 이제 열심히 해보고 좋은 결과로 다시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